안녕하세요. 저는 남양주 쪽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벌써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선선한 바람이 괜시레 기분을 좋게 만드네요. 저는 다른 계절보다 가을을 참 좋아하는데요. 가을엔 제 생일도 있고 또 결혼 기념일도 있어서 사계절 중에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기도 해요. 오늘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 저의 사연을 문득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에 주저리 이야기를 써 내려갑니다. 저는 조금은 남들보다는 특이한 직업을 가졌는데요. 그래서 사실 결혼을 생각하기가 직업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여기서 다 이야기하면 너무 특수한 직업이다 보니 남자친구들이랑 잘 연애를 하다가도 제 직업의 특수성을 알고 나면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실 만한 분들도 있어 여기까지 간략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는 사실 포기하다시피 하고 살기도 했죠. 그러다 저희 가장 친한 친구가 청첩장을 준다고 연락을 했더라고요. 오랜만에 친구랑 둘이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있을 때쯤 친구 애랑이가 근처에서 자기도 군대 동기랑 술 마시고 있는데 합석해도 되냐고 물어오더군요. 저는 뭐 당연히 좋다고 했고 그렇게 넷의 만남은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흥미진진해져 새벽 5시에 집에 갔다는 후문이 왁자지껄한 만남이 끝나고 며칠 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야, 너 그때 만났던 우리 오빠 군대 동기 오빠 기억나? 아, 그때 그분? 기억나지? 재밌게 놀았잖아? 아니, 그분이 너 연락처 알려달라는데 어떡해? 어? 내 연락처를? 그래. 우리 오빠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괜찮은 사람이래. 한번 만나보기라도 해봐. 친구가 강력 추천을 하길래 그렇게 만난 우리의 인연은 결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늘 배려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에 저는 너무나 고마웠고 제 직업이 특수한 걸 알면서도 묵묵히 기다려주는 마음에 항상 감사했죠. 주말에 쉬는 날이 많이 없는 터라 남자친구가 연차를 내고 평일에 결혼식을 준비하느라 조금 힘들었지만 나름 재미있게 결혼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도 결혼 생각도 없어 보이던 막내가 결혼한다고 하니 경사가 났고요. 저희 언니랑 오빠는 둘 다 결혼을 했거든요. 벌써 친척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난리가 나신 거죠. 남자친구네 부모님도 너무나 좋아하셨다면서 시간을 맞춰 상견례 날짜를 맞춰봤어요. 두근두근 되는 상견례가 다가오고 저는 남자친구네 부모님께 남자친구는 저희 부모님께 드릴 선물까지 맞춘 후에 예약해둔 식당으로 갔죠. 저희 엄마 아빠가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셨고 뒤이어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쌩긋 웃으며 인사를 건네니 어머님은 아니라면서 괜찮았다고 웃어 보이셨죠. 그렇게 두 가족이 착석을 하는 순간 갑자기 저희 엄마가 어머님을 보고 순미야, 너 순미 아니니? 라면서 반말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엄마가 왜 그러지? 했는데 알고 보니 저희 엄마와 어머님은 고등학교 동창이었더라고요. 이런 신기한 인연이 있나 싶어서 어머님도 저희 엄마 이름을 부르면서 어떻게 지냈냐고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두 분이 고등학생 때 엄청 친하게 지냈던 친구였는데 결혼하고 나서 좀 연락하다가 서로 이사도 가고 해서 연락이 끊겼다고 해요. 그러다 오늘 처음 만나시게 된 거죠. 두 분은 뛸 듯이 너무 기뻐하셨고 저랑 남자친구는 우리가 진짜 인연인가 보다 하고 너무나 좋아했어요. 엄청 긴장했던 자리가 저희 엄마와 어머님의 동창회로 바뀌고 재미있게 상견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남자친구가 상견례하고 며칠 이후에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아빠가 크게 부동산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데 언제부터 한 거냐고요. 그래서 아마 내가 한 중학교 때쯤 하신 것 같은데 나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왜 물어보냐 하니까 엄마가 궁금하길래 물어보았다 라고 했죠. 그냥 궁금하셨나 보다 싶어서 그냥 넘기려는데 엄마도 저한테 시어머니에 관련돼서 몇 가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디 사는지, 지금은 뭐하고 사는지 등등이요. 그래서 시아버지는 개인 택시 하시고 시어머님은 동네 옷가게에서 일한다고 말씀드렸죠. 어머님은 집에 계시는데 심심하다고 이모님이 하시는 옷가게 나가서 가끔씩 일하는 것 같다고요. 그랬더니 엄마가 놀라면서 아 그러니? 하고 후다닥 전화를 끊으시는 거예요. 처음엔 좀 의아했지만 그땐 저도 결혼 준비하느라 너무 바쁘고 그래서 넘어갔어요. 그렇게 결혼식을 하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각자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데 어머님의 태도가 아주 미세하게 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원래는 집에 가도 저보고 늘 앉아있으라고만 하는데 계속 저를 부엌으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댁 제사라든지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시더라고요.
결혼했으니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생각하고 말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아버님 첫 생일에 저도 일을 하고 남편도 일을 해서 이번에 좋은 곳 모시고 가서 식사를 사드리고 싶다 말씀드리니 어머님은 첫 시아버지 생일에 누가 외식을 하냐면서 우리 며느리는 한참 배워야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우리는 제사 같은 것도 그렇게 신경 안 쓰고 외식도 좋아하고 그러는 신세대 어머님이라고 해놓으시고 갑자기 저러니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문자로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 목록과 선물까지 정해서 이렇게 준비해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맞벌이 하기도 하고 제 직업도 알면서 저러시니 조금은 서운했어요. 근데 첫 시아버지 생신이어서 더 챙겨드렸으면 하는구나 마음 먹고 전날에 야간 근무까지 하고 난 후에 집에 오자마자 후다닥 장을 봐서 음식을 만들었어요. 음식도 만들고 말씀하신 선물도 사고 해서 시아버지 생일 당일에 시댁으로 넘어갔어요. 저희끼리만 조촐하게 하던 시아버지 생일은 거의 뭐 큰 잔치처럼 되어서 친척들까지 다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앉지도 못하게 하고 부엌으로 가서 이때다 싶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전을 하는데 거기 저 말고 다른 며느리들도 있는데 같이 하려고 해도 우리 집에 온 손님이니까 하지 말래요. 우리 며느리가 다 자기가 한다고 했다면서요. 전 그런 말들도 안 했는데 참. 그러고 나서 싸온 음식 다 풀어 차리고 고기 굽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는 기색이 보이면 어머님은 우리 집이니 제가 다 하는 게 맞다면서 부엌에 정말 아무도 들어오게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와 좀 도와주려고 하니 어디 남자가 부엌에 들어오냐고 그럼 안 된다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들어오고 핸드폰만 보다 다시 거실로 나가세요. 저는 시댁 도착하자마자 앉지도 못하고 2시간 내내 부엌 일을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차려져 있는 제 음식을 먹어보더니 저보고 이래서는 못 먹겠다 이러시면서 갑자기 싱크대 안쪽에 휙 하고 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새로 내오라고 저보고 아버님이 깻잎전 좋아하니까 지금 시장 가서 좀 해놓고 가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어머님 저 내일 할 회사 일도 많고 해서 제가 다음에 해와도 되냐고 물어보니 갑자기 저한테 버럭 화를 내더니 너는 얘가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 시어머니 말을 그렇게 바닥바닥 대들고 싶냐. 지금 여기 너보다 아랫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서 잔말 말고 이따 하고 가라고 하고 휙 나가더라고요. 남편은 자기 친척들이랑 TV 보면서 웃고 있고 저 혼자 머리도 산발한 채로 음식 차리고 치우고 시장까지 봐서 깻잎전을 만드는데 저는 막 눈물이 나올라 하더라고요. 눈물을 꾹 참고 제가 열심히 만드는 음식들을 모두 다 쏟아버리는 어머님 때문에 설거지를 하면서도 저는 만들면서도 눈물이 멈추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첫 시아버지 생신이 지나고 어머님은 그 뒤로도 계속 저에게 이제는 대놓고 시집살이를 시키는 거예요. 남편이 있을 땐 예전에 어머님처럼 하지만 저랑 있을 때는 저보고 너가 살이 찐 거니? 아니 관리 좀 해야겠다. 우리 아들은 날씬한 여자 좋아하는데 이런 식의 말들을 농담이라고 자꾸만 건네는데 처음에는 그냥 장난인가 보다 넘겼던 말들도 어느 순간은 저에게 너무 확 다가왔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어머님의 시집살이는 지금보다 더 심해졌고 밤낮으로 안부 전화하라고 하시고 김치가 아직 많이 남은데도 여러 가지 종류의 김치를 담자고 일 끝난 저에게 건너오라고 하시고 저보고 네가 하는 일이 남들한테 말하기가 어렵다면서 퇴사하는 게 어떻겠냐고 하시고 너희도 애가 안 생기는데 네가 너무 어릴 때 문란했던 거 아니냐면서 저를 정말 많이 괴롭히셨어요. 그냥 1차원적인 수준의 시집살이가 아니라 거의 그 급을 넘어서 갖은 이유들로 저를 괴롭히더라고요. 그 심해진 날들 속에 저는 언젠가부터인가 남편이 이야기하는 시의 시자만 나와도 소스라치게 싫고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시집살이로 인해 하루하루 두통에 시달렸고 하루는 너무 아파 집에 있는데 친정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려고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아픈 저를 보고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시는데 결혼하고 나서 엄마를 보니 왜 이리 눈물이 나는지 정말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엄마가 무슨 일이 있냐면서 박서방이랑 싸웠냐면서 물어보는데도 그냥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지금까지 시어머니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정말 엄마에게는 힘든 걸 꼭 말하고 싶어 엉엉 울며 결혼 전에는 어머님이 나한테 딸처럼 대해주시고 너무 잘해주셨는데 결혼하고 나니 180도 바뀌셔서 자꾸만 나를 힘들게 해서 너무 힘들다. 매일같이 전화해서 잔소리부터 시작하는데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다. 시댁도 일주일에 2번 오라고 하고 매일 시아버지에게 안부 전화부터 시작해 시고모들한테도 생일에 기프트콘 보내드리고 전화도 드려라.
근데 박서방 안 시키고 꼭 나를 시킨다 등등의 이야기를 전부 다 털어놓았죠. 엄마가 갑자기 듣더니 결혼 전엔 안 그랬는데 후에 그런 거야? 이러면서 아무래도 너네 시어머니랑 얘기 좀 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러다 괜히 나만 친정에 잃은 거밖에 더 되겠냐, 말하지 말라고 막 그랬죠. 그렇게 엄마한테 털어놓고 나니 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은 후에 달라진 게 있다면 엄마가 남편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원래 그러지 않으셨는데. 저희 남편만 보면 저희 엄마가 자꾸 관리 좀 하냐느니, 남자가 그렇게 배 나와서 어떻게 하냐느니, 박서방은 연봉이 언제 오르는지, 둘이 애기라도 가지면 우리 딸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먹여 살릴 자신이 있냐는 둥, 이런 말씀을 종종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엄마한테 하지 말라고 눈치 주는데도 엄마는 자꾸만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그런 말 들으니까 자기도 자존심이 상했는지 저보고 장모님이 요새 자기를 미워하는 것 같다, 내가 뭘 잘못했냐 저한테 되려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저와 시어머니의 관계가 확 뒤바뀔 만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를 끝나고 집에 가는데 또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와서 저보고 당장 집으로 건너오라고 하시네요. 웬 불호령인가 싶어서 갔더니 자기네 집에 자기 친구들이 놀러 온다고 저보고 그날 하루는 회사 쉬고 와서 음식 좀 만들어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새 회사가 너무 바빠서 하루 시간 내기가 어렵다, 그냥 용돈 드릴 테니 맛있는 거 사드시면 어떻겠냐고 좋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니 네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시어머니한테 저번부터 대드냐, 하라고 하면 할 것이지 뭔 말이 이렇게 많은 거야. 너희 엄마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니? 어른들한테 대들라고 시댁 무서운 줄도 모르고 네가 시댁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지금 이렇게 말을 하냐. 삿대질로 막 뭐라고 계속 하는데 아무 대꾸도 안 하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야 우리 시어머님이 자꾸 나보고 가정교육 못 받았다고 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엄마한테 전화했어. 딱 이 말만 하니까 시어머니는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셨는지 아 그 말은 이라면서 말을 흐리시고 엄마는 곧바로 시댁으로 오신다고 기다리라 하셨어요. 얼마 안 돼 도착해 엄마가 갑자기 시어머니 이름을 부르면서 아직도 그러고 사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생수통에 물을 뿌리면서 너는 남 괴롭히는 버릇 아직도 자식을 낳아도 그렇게 사냐면서, 그러니까 네 인생이 이러는 거야, 이러고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서야 밝혀진 사실은 사실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가 예전에 동창이었는데 그때는 시어머니네가 엄청 잘 사는 집의 딸이고 저희 엄마는 그에 비해서는 너무 못 살았던 상황이었대요. 근데 시어머니가 자기가 잘 사니 맨날 친구들도 무시하고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면 엄청 괴롭혔다고 해요. 엄마는 친구라는 이름으로 저렇게 하니 그때 정을 떼고 살았는데 갑자기 상견례장에서 본 모습이 예전과 많이 달라 저한테 물어보신 거고요. 시어머니네는 갑자기 초월떡망에 부잣집 딸이 가장이 되고 저희 엄마는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땅이 재개발에 들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근데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한테 자존심이 상하니 저를 살살 긁으면서 괴롭혔던 거죠.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하면서 남편한테 그렇게 하신 거고요. 이제야 그 실마리가 풀리더군요. 엄마는 시어머니랑 말이 안 통하자 머리 끄댕이를 잡고 네가 얼마나 사람은 피말리게 하는 줄 아냐. 아직도 그 버릇 못 고치고 어른 돼서도 어른 대접 못하고 있냐. 네가 지금 하는 일도 못하게 만들어줄까? 이러면서 막 엄마가 시어머니를 쥐잡듯 잡으시더라고요. 시어머니 또한 만만치 않은 분이었지만 저희 엄마가 더 심했었나 봐요. 한바탕 사건이 있고 나서 더 충격적으로 알게 된 사실은 대학생이 돼서도 간간히 연락하고 지내던 어머님이랑 저희 엄마는 우연히 엄마가 만나던 남자친구를 어머님한테 소개시켜 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님이 엄마랑 사귀던 남자친구랑 사귀고 있었다고 하네요. 근데 아이를 그때 가졌다고 들었는데 딴 사람이랑 결혼한 걸 보고 그때 그 아이는 지우고 헤어졌구나. 엄마는 딱 눈치를 챈 거고 그 일이 있은 후 연락을 서로 안 하게 된 거고 이번에 저희 상견례장에서 만나게 된 거죠. 서로 상황이 아예 뒤바뀐 채로요. 어머님은 그때부터 저를 시집살이 시작했고 그렇게 하면 제가 제 발로 이혼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근데 너무 제가 오래 버티니 안 되겠다 싶어서 강도를 더 높인 거고요. 결국에는 어머님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저희까지 갈라놓으려 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제가 다 알게 된 이상 저는 어머님의 잘못을 위해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건 용서할 수가 없었고 시아버지나 남편에게 이 사실을 모두 다 밝히기로 했어요. 다 모인 자리에서 어머님이 지금까지 한 만행을 전 다 밝혔고 어머님은 울고불고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치셨지만 있는 그대로 사실만 말했다고 했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희 부모님을 불러드리겠다. 그렇게 저는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숨기고 싶던 과거를 자기가 이야기한 셈이 아닐까 싶었어요. 저는 친정 부모님께 이러한 상황을 다 이야기하고 남편과 헤어져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했고 남편은 내가 엄마 일 다 사과할 테니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길래 내가 어머님 때문에 힘들고 당신은 나보고 늘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 등의 말로 나를 2번 죽였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나한테 그러신 이유까지 아니 사실 더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건 우리 엄마에 대한 도리가 아닐 것 같다 라고 짐 싸서 집을 나왔어요. 이혼을 끝까지 못 해주겠다던 남편이라 재산 분배를 꼭 하자면서 소송을 걸었고 소송 중에 어머님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죠. 저보다 엄마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고 저는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어머님은 저희 엄마에게 그동안 살아오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하셨고 자기가 지금까지 지켜온 과거의 거짓말이 너로 인해 너의 딸로 인해 탄로날까봐 걱정이 돼 나도 모르게 나쁜 마음을 먹었다. 오랜만에 만난 동생이 나와 바뀌어있는 모습을 보니 배도 아프고 이래저래 자기가 나쁜 마음을 먹었다며 싹싹 제발 용서해달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막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시아버지께도 자기가 그런 적이 없다면서 잘못한 거라고 한 번만 말해달라 싹싹 울면서 비시는데 엄마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어머님께 딱 잘라 말했어요. 어머님, 지팔 직권이라는 말 아세요? 지팔자 지가 꼬는 거예요. 그러게 멈추셨어야죠. 그랬으면 멈추고 다시 좀 새롭게 사시지 그러셨어요? 그렇게 남들 괴롭히면서 사시면 마음이 좀 편하세요? 어차피 이판사판으로 저도 남편이랑 헤어질 생각으로 했던 일이고 어머님이 더 살라고 해도 더 살 생각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머님 아들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 친구들 남편에 비하면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회사의 과장이나 달고 있지. 제가 어머님 아들보다 2배는 연봉을 더 받아요. 근데 남편 자존심 상할까봐 지켜준 것 뿐이죠. 남편도 알아요. 자기가 못났다는 거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자기 아들 걱정이나 좀 하시면서 사세요. 제발. 어머님 아들 매일 회사에서 진급 밀리는 건 아세요? 어머님 아들이 딱 그 수준이에요.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제가 착했기 때문에 그동안 시댁이라는 이유로 참아드린 것 뿐이죠. 저를 막 간곡하게 자며 어머님의 손을 뿌리치고 또다시 찾아온 그땐 시아버지한테 전화할 거라고요. 그리곤 저는 친정으로 갔어요. 이런 상황이라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고 엄마 아빠한테 큰 죄를 지었지만 헤어지고 혼자만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요. 엄마 아빠는 네가 행복한 일만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셨고 그렇게 몇 달간의 이혼 소송이 계속됐어요. 소송까지 한 이유는 남편이란 놈이 제가 사온 집도 반반 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걸었거든요. 집도 시댁에서 보태주기 어려워 저희 집에서 사주신 집에 들어갔는데 반은 제 거라면서 그러니 돈이라도 가지고 싶어서 저랬겠죠 뭐. 사람이란 게 참. 이혼 소송 결과 집에 대한 이야기는 혼인 기간이 너무 짧아 해당이 안 된다고 했고 오히려 저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렇게 다시 저는 혼자 있는 삶으로 돌아갔고 지금 생각해보면 저에게 결혼은 사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또 어머님의 죄를 꼭 가족들에게 알렸어야 했나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해요. 하지만 알린 건 제가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왔는지를 알리고 싶었어요. 그게 이루어지기도 했고요. 어머님은 시아버지랑 지금 이혼을 접수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버님이 어머님을 용서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과거에 있는 일보다 지금 했던 일들이 아버님한테는 많은 충격으로 와 닿으실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 결국에 이렇게까지 왔네요. 추석 때 행복한 일들만 가득해야 하는데 이런 소식으로 사연을 보내니 참 슬프기도 했네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할 걱정과 고민이었는데 사연을 보내 모든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져요. 여러분들도 무엇보다 마음 편한 게 가장 최고이다 생각하고 사세요. 혼자 있어도 외롭고 같이 있어도 외로우면 차라리 혼자 있는 게 더 마음 편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